오늘은 100억짜리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을 테니까 90% 할인해서 10억짜리 강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돼서 그 결국에는 편집자 친구가 많은 도움을 주는데 왜 어렵게 느낄까, 혹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스타일, 이런 스타일. 그럼 그분들이 왜 느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요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 옳은 것이다, right.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스가 오르면 맞다, 이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 때문에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저는 사실 주식의 흐름이란 게 저는 랜덤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랜덤워크. 이게 주가라는 건 뭐 나와는 상관없는 흐름이에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요 가격에 사겠다, 요 가격에 팔겠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거지, 뭐 PER로 계산을 한다든지 PBR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로 싸면은 이제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 저는 좀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주가란 건 나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잘 돌아가듯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주가의 흐름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지으려고 하면 결론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적정하게 생각하는 또 레벨이 있다고 쳐요. 요게 내가 생각하는 레벨이고, 주가가 이제 그거를 내려와서 당연히 이제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생각하면 좀 많이 싸게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사야 될 구간은 여기였다고 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와주거나 하면 다행이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가버리면 요때 살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샀어요. 막 예를 들어서 여기 사서 잘 샀네 했는데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돼버리면 역시 여기서 살 걸 그랬네 라는 결론을 이룰 겁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떤 것들은 뭐 테마를 타기도 하고, 혹은 내가 모르는 이유들, 뭐 아니면 외생 변수,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외생 변수죠. 외생 변수로 이제 마켓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는 게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고, 그 원인을 다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에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이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핏이 그런 얘기도 했죠. 야구에 빗대서 딱 요 안에 내가 생각하는 이 구간 안에 내가 딱 맞는 이 구간에 들어올 때만 배트를 휘둘러라.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포트폴 매니저나 뭐 기관 투자자, 흔히 기관 투자자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영역에 있지 않고서는 사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배트를 휘두르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주가의 움직임들, 뭐 이거 A라고 치면 이거 B는 또 뭐 이렇게 움직일 거고, 정말 많은 게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이 보는 영역이 넓어지면 뭐 하루에 한 3,400개의 포트폴리오를 보기도 할 건데, 유니버스를. 그럼 유니버스를 보다 보면 뭐 저게 튀고 이게 내리고 뭐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올라갔으면 이건 못 샀네,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됐네 라는 결론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하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모두를 지배하는 어떤 대원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상정을 하고 거기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벗어나면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려면 많은 것들을 이게 집어넣는 플러스의 영역에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배제하는, 이거는 내게 아니야 라고 배제하는 과정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종목을 많이 보라 그랬죠. 많이 보면서 거기서 내 거가 아닌 거를 배제하는 과정,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2,000개 중에 3,400개가 내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치죠. 그럼 그 구간이 또 있죠. 구간이 내 구간이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내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살려고 했는데 5,500원에서 치고 올라갔으면 그냥 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500원 차이로 너무 아쉽다, 그럼 다음에는 이걸 좀 공격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장이 올라가면서 점점 내 밸류에이션에 대한 허가 영역이 넓어지고, 그럼 시간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지나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어느샌가 나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허용을 잘 해주는 사람이 돼 있고, 그래서 마켓 크래시가 왔을 때 이제 내가 많은 걸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보수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내 영역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거기 안에 들어온 것만 맞추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초보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모든 주가의 흐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산업에서 뭐가 일어나가지고 잠깐 그래서 그 산업은 역시 그때가 바닥이 맞았네, 그때가 바닥이었어 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치죠. 모든 산업에도 그렇고 주식에도 그렇고 기업에도 그렇고 이 모든 우연들이 겹칩니다. 미중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해결될 수도 있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 모든 과정들에서 우연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변동이 돼서 내가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걸 반성해서 다음에는 요거를 꼭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주식이란 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나만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맞는 프레임인지를 검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저도 여러 번 했거든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의 방식에도 예전에는 저는 안전한, 내가 미래를 모른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도 해야 된다 해서 분산을 좀 과도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한 10개에서 12개 종목, 제 기준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처절하게 분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싸네 이거 싸네 하는 이합집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집중 투자로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한 4-5개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또 자산이 계속 커지니까 이거를 다시 분산을 하려고 하는 정반합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를 할 때는 좀 대충 포트폴리오에 넣는 과정이 있었다면, 집중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는 과정을 거쳤고, 다시 분산을 하게 되면 6개, 7개 점점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종목을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고민해서 넣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좀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것처럼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지금도 저도 계속 어떤 방식도 개발이 되고 보는 관점도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요거를 마련했을 때 이거를 계속 여기 안 들어오는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외면할 수 있는 그 어떤 절제력도 갖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때 오래 걸린다고 한 게,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도 사실 계속 진화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변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크게 변화. 관점을 딱 깨달으면, 관점의 문제예요. 그 관점을 딱 깨닫기 시작하면은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투자란 건 정말 이런 거였구나 라는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한두 번은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완전히 바뀌기도 해요. 그럼 그때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을 적용하는 과정. 그럼 그걸 적용해서 또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든 주가 변동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보는 그런 습성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 외부에 급등, 오늘도 30%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하면은 이거를 안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이게 완전 좀 얼토당토 않는 종목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보던 어떤 유니버스 중에 하나야. 근데 그래도 급등했어. 그러면 또 고민이 되죠. 이 유니버스에 있었던 종목인데 내가 놓친 건 내 잘못이 아닌가. 근데 또 그게 구간적인 영역이 정말 해당됐는지, 그리고 약간 논외의 테마적인 걸 탔는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또 다르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투자에서 어려운 건 해석입니다. 해석. 사실 과연 이 랜덤한 주가의 흐름에서 이거를 무조건 오르면 맞다라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어떤 거는 내가 실수한 거고 어떤 거는 내가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이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약간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것과 멀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을 짓자면 투자란 건 왜 어렵게 느껴지냐, 이거는 모든 종목과 모든 주가 흐름을 다 관찰을 해서 다 해석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주가란 건 랜덤하죠. 이 랜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주가란 건 사실 이래야 된다 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좀 사람들이 너무 외면을 하면 수급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고, 그러면 나중에 기대감이 들어오면 주가가 더 올라가겠다, 혹은 반대로 너무 기대가 많으면 무너지겠다, 이런 경향성,
그리고 그 범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꼭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오만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그거는 뭐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똑같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사실 실적이라는 것도 정말 많은 주가의 변동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올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무리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주식은 사실 사이언스와 아트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그 관점을 마련을 하고 그 관점에 해당되는 것만 보는, 그래서 그 관점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때로는 이걸 뜯어 고쳐서 네모잡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네모잡이네요. 어쨌든 이런 모양의 어떤 투자 틀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투자를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가의 흐름의 변동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의미는 찾을 필요가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류의 투자를 내가 잘하는데 그 안에 들어온 것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낫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왜 안 봐요? 이거 뭐 안 보는, 이것도 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관점이죠. 내 관점에서 싼 게 있는 거고 내 관점에서 매력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어떤 토론을 통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어차피 내 기준에서 이게 싼 게 있는 거고 너 기준에서 싼 게 있는 거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란 게 있는 거고, 그 프레임에 맞게 행동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프레임만 계속 뜯어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저거는 저렇게 성공했다 해서 너무 눈이 돌아가서 저렇게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내 기준만 묵묵히 틀을 만들고 고쳐나가고 거기에 맞게 베팅만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